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제는 어떤 것을 배웠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중으로 수업하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같이 풀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만 챙기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서윤이가 문구점에서 450원짜리 지우개와 920원짜리 수첩을 샀다. 남은 돈이 130원이라면 처음에 서윤이가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일까? 라는 문제네요. 자, 문제에서 어떤 것을 구하라고 물어보고 있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 서윤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서윤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계산을 거꾸로 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면 처음에 서윤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돈을 구하려면 먼저 남아있던 돈이 13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30원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는 얼마가 남아있었을까요? 자, 450원짜리 지우개 그리고 920원짜리 수첩을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920원짜리 수첩을 사기 전에는 얼마가 남아있었을까요? 그러면 남아있던 돈에 920원을 더해주면 수첩을 사기 전에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자, 0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5 그리고 10 1050이 되네요. 그러면 수첩을 사기 전에는 1050원이 남아있었고 그렇다면 지우개를 사기 전에는 얼마가 남아있었을까요? 그렇죠. 지우개가 450원이니까 450원만큼을 더해주면 지우개를 사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5와 5를 더하면 10 다 그리고 5 1 1500원. 그래서 서윤이가 남은 돈이 130원이지만 지우개와 수첩을 산 돈을 다시 더해줬더니 1,500원이 남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서윤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1,5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수에 5를 더한 후 4를 곱하고 다시 3으로 나누었더니 100이 되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 자, 이것도 그 전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네요. 우리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이 네모에 처음에 5를 더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나눴더니 마지막에 100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거꾸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100이라는 숫자가 되기 전에 3으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누기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100에다가 3을 나누기 전 300에 그렇죠. 3을 나누면 100이 되겠죠? 그리고 300에 4를 곱하기 전의 숫자 이 전으로 되돌리면 어떤 숫자에 4를 곱해야 300이 될까요? 우리 곱하기와 나누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곱하기를 거꾸로 한 게 나누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숫자에 4를 곱해서 300이 됐으니까 300에 4를 나눠주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네요. 300을 4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세로셈을 통해서 해볼게요. 30에는 4가 얼만큼 들어가나요? 7번 들어갑니다. 2, 0이 다시 내려오고 20에는 4가 5번 들어갑니다.
300 나누기 4는 75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75에 4를 곱하면 300이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다시 맨 처음 이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 더하기 5가 7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에 5를 더해야 75가 되나요? 네, 70에 5를 더해야 7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네모 어떤 수는 7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 더하기와 빼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계도 역연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곱하기와 나누기 길이도 역연산, 더하기와 빼기 길이도 역연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희가 가지고 있던 우표 중에서 30장을 예준이에게 주고 남은 우표의 반을 다시 우영이에게 주었더니 12장이 남았다. 동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표는 몇 장일까? 자, 문제에서 동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표를 그려보고 동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표에서 예준이에게 30장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을 우영이에게 주었더니 이게 12장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시 처음에 있던 우표를 구하려고 거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12장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나누기 반을로 나누었더니 12장이 됐다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하려면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12에서 2를 곱하면 그렇죠. 24가 되겠네요. 다시 거꾸로 24에서 어떤 수에서 30을 뺐더니 24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24에서 3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24에서 30을 더하면 5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표는 54, 54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윤이는 마트에서 토마토를 사서 그 중에서 3분의 2개를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고 남은 토마토의 3분의 4개를 친구 집에 주고 왔더니 남은 토마토는 3분의 1개였습니다. 하윤이가 처음에 마트에서 산 토마토는 몇 개일까요? 자, 하윤이가 처음에 마트에서 산 토마토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3분의 2개를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남은 토마토의 3분의 8개를 친구 집에 주고 왔더니 남은 토마토는 3분의 1개라고 하네요. 자, 하연이가 처음 마트에서 산 토마토 이것을 구하려면 또 거꾸로 계산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하연이가 3분의 1개의 토마토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친구 집에 3분의 8개를 주기 전에는 얼마가 있었을까요? 3분의 8개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8을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분모가 같은 분수네요. 분모를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면 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린 게 3분의 2개래요. 이 3분의 2개를 다시 더해주면 3과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윤이가 처음 마트에서 산 토마토는 3과 3분의 2개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과서 22쪽을 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22쪽이랑 23쪽에 있는 1번 문제를 차근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풀어보았나요? 선생님과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방앗간에서 쌀을 찌은 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동생도 형수님 생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생각하고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가마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가요?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았어요. 자, 이 밑에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네, 여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요.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연습 문제 4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때 우리 거꾸로 풀기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이 문제도 거꾸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나요?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식을 여러 개 세워서 풀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도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식을 써놓고 거꾸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이 있고 여기에 형은 1과 4분의 1을 동생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4분의 3만큼을 형에게 가져다 줬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더니 형은 마지막에 쌀이 4가마니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4개가 남아 있었는데 동생이 4분의 3을 가져다 놓기 전에 얼마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4에다가 그렇죠. 4분의 3을 빼주면 알 수가 있겠죠. 4를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꿔볼게요. 4분의 4, 4, 16 빼기 4분의 3 하면 분모가 4로 같고 16에서 3을 빼면 13. 동생이 가져다 놓기 전에는 형이 4분의 13만큼의 쌀가마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형이 동생 집에 쌀을 1과 4분의 1만큼 가져다 놓기 전에 얼마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4분의 13에다가 1과 4분의 1만큼을 주었다고 했으니까 빼줬는데 빼준 만큼을 다시 더해주면 동생에게 주기 전에 얼마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4분의 4 더하기 1면 5, 4분의 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4분의 18을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8에는 4가 4번 들어갑니다. 4, 4, 16. 2가 남아요. 4분의 18은 결국에 4와 4분의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던 쌀은 4와 4분의 2 가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바르게 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바르게 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 구한 4와 4분의 2 쌀 가마니를 다시 문제를 보면서 계산을 해보고
4 가만히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이게 맞는 계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4와 4분의 2, 우리가 구한 이 숫자에서 처음에 1과 4분의 1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주면 3과 4분의 1, 그리고 동생에게서 4분의 3만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계산하면 3과 4분의 4, 곧 4가 됩니다.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 가만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4가 나왔네요.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2번 문제는 이렇게 거꾸로 푸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풀이 과정을 찍어서 댓글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안녕.